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어젯밤 다우가 1200포인트 폭락했습니다. S&P 500이 장중 2.5%까지 빠졌습니다. 나스닥이 2.7% 곤두박질 쳤습니다. 반도체 시가총액 6천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한하로 840조 원입니다. 하루에요. 한국 코스피는 7.24% 폭락하며 19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9.88% 빠지면서 20만 원 선이 깨졌습니다. SK하이닉스 11.5% 폭락. 그런데 한 남자가 트루스 소셜에 글 하나를 올렸습니다. 대문자로. 미국은 전 세계 에너지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할 것이다. 미 해군이 필요하다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을 호위하겠다. 그 순간부터 다우가 800포인트를 회복했습니다. 최종 낙폭은 403포인트. S&P 500은 0.94%로 나스닥은 1.02%로 마감했습니다. 장중 2.5% 하락이 0.94%가 됐습니다. 소셜미디어 글 하나가 S&P 500의 낙폭을 절반 이상 잘라냈습니다. TQQQ를 들고 계신 분들, 어젯밤 벌어진 일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왜 시장이 이렇게 크게 빠졌는지, 왜 하필 반도체가 가장 심하게 맞았는지, 그리고 전쟁 한복판인데 금이 왜 4.5% 폭락했는지, 이 세 가지를 오늘 완전히 해부합니다. 제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하루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전쟁인데도 나스닥이 올랐다고요. 월요일에 다우 선물이 600포인트 빠졌는데 정규장에서 대부분 회복하며 보합 수준으로 마감했다고요. 커뮤니티에서 도망쳐라 했는데 시장은 괜찮은데? 로 답했다고요. 하루 만에 현실이 찾아왔습니다. 화요일 미국 동부시간 기준 장이 열리기도 전에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밤새 뭔 일이 있었냐고요? 이란이 전선을 또 확대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주재 미국 대사관에 공격을 가했습니다. 대사관입니다. 외교적 면책의 마지막 선까지 넘은 겁니다. 국제법에서 대사관 공격은 전쟁의 문턱을 넘는 행위입니다. 1979년 이란 대사관 인질 사건 이후 거의 반세기 만에 또다시 미국 대사관이 이란 세력에 의해 공격당한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선이 레바논으로 번졌습니다. 미군 사망자가 6명으로 늘었습니다. NPR이 전쟁이 확산되며 지역 전체를 삼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장이 열리자마자 매도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다우존스가 개장 직후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오전 10시 600포인트 하락, 11시 900포인트, 정오를 넘기면서 1100포인트를 돌파합니다. 그리고 오후 초반 다우가 1200포인트 이상 빠지면서 48,000선 아래를 찍습니다. 2.6% 급락. 2025년 4월 이후 최악의 하루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야후 파이낸스의 실시간 헤드라인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다우 1100포인트 이상 폭락, S&P 500과 나스닥 급락, 유가 급등. 그 제목이 몇 분 뒤에 또 바뀝니다. 다우 1200포인트 이상 폭락. 그런데 오후에 뭔가가 바뀝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미국은 전 세계 에너지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할 것이다. 그리고 미 해군이 필요하다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을 호위하겠다고요. 동시에 미국 개발금융공사 DFC가 페르시아만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즉시 정치적 위험보험과 금융보증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즉시 효력 발생. 이 발언이 시장을 뒤집었습니다. 왜 이 한마디가 800포인트를 돌렸을까요?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전쟁 자체가 아닙니다. 시장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에너지 공급 차단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이 좁은 물길을 하루 평균 1,400만 배럴의 원유가 통과합니다.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출의 3분의 1입니다. 이 물길이 완전히 막히면 번스타인의 분석에 따르면 유가가 120달러를 넘고 최악의 경우 200달러까지 갈 수 있습니다. 200달러 유가가 뜻하는 건 글로벌 경기 침체입니다. 2008년에 유가가 147달러 찍었을 때 미국이 얼마나 흔들렸는지 기억하십니까? 200달러는 그때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해군이 직접 길을 열겠다고 한 겁니다. 막힌 해협을 힘으로 뚫겠다는 선언. 시장은 이 한마디를 호르무즈 완전 봉쇄 시나리오는 없다로 해석한 겁니다. 오후 2시부터 다우가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1200포인트 하락에서 800포인트로. 3시 600포인트, 마감 직전 403포인트, 최종 낙폭 0.83%, S&P 500은 0.94%, 나스닥은 1.02%로 마감. 여기서 두 가지를 읽어야 합니다. 첫째, 시장은 전쟁 자체보다 에너지 흐름에 더 민감합니다. 사람이 죽고 대사관이 공격당하고 전선이 확대되는 것보다 유조선이 지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시장의 더 큰 변수입니다. 냉정하지만 이게 시장입니다. 둘째, 트럼프 발언 하나에 이렇게 반응했다는 건 시장이 아직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격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좋게 말하면 낙관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취약합니다. 만약 이란이 실제로 미 해군 함정과 교전하는 상황이 온다면, 만약 호위작전 중에 유조선이 피격된다면 어젯밤의 1200포인트 하락은 시작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어젯밤 왜 반도체가 가장 많이 맞았을까? 벤진가가 어제 기사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이란 에너지 쇼크,
6천억 달러 테크 대학살. 한화로 약 840조 원. 하루 만에 전 세계 기술주와 반도체 기업의 시가총액에서 840조 원이 날아간 겁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 966억 달러 증발, 알파벳 856억 달러 증발, 엔비디아 851억 달러 증발. 이 세 회사만 합쳐도 2,673억 달러, 한화로 375조 원입니다. 왜 하필 반도체가 제일 많이 맞았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에너지 비용 직격탄. 반도체 펍을 돌리려면 어마어마한 전력이 필요합니다. TSMC의 대만 첨단 펍 하나가 소형 도시만큼의 전기를 씁니다. 유가가 오르면 전기 비용이 오르고 칩 한 장의 원가가 올라갑니다. 특히 AI 반도체가 문제입니다. 엔비디아 GB200 같은 AI 가속기를 돌리는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량이 일반 데이터 센터의 3에서 5배입니다. AI 인프라의 운영 비용이 유가에 직결되는 구조인 겁니다. 유가가 15% 뛰면 AI 칩을 사들여서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구글, 아마존, 메타의 비용 구조가 흔들립니다. 이 회사들이 AI 투자를 줄이겠다고 하면 엔비디아와 AMD의 매출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둘째, 가장 붐비는 거래였기 때문. 영어로 crowded trade라고 합니다. 지난 2년간 AI 테마로 가장 많은 돈이 몰린 곳이 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TSMC. 전 세계 투자자들이 AI 수혜주라며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오면 가장 많은 돈이 몰린 곳에서 가장 먼저 돈이 빠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익이 쌓여 있으니까요. 손실난 종목은 팔기 싫지만 이익이 쌓인 종목은 불확실할 때 가장 먼저 정리 대상이 됩니다. 이걸 리스크 오프 언와인드라고 합니다. 위험이 커지면 위험한 자산부터 정리한다. 그리고 3배 레버리지 반도체 ETF인 SOXL을 들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손절 물량까지 겹치면 하락이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같은 빅테크인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젯밤 1.35% 올랐습니다. 메타 0.23% 상승, 아마존 0.16% 상승. 시장이 피바다인데 이 셋은 초록색이었습니다. 같은 기술주인데 운명이 갈린 겁니다. 에너지 비용에 직접 노출된 하드웨어와 구독 모델로 방어되는 소프트웨어. 이번 전쟁이 이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자, 이제 어젯밤 가장 이상한 일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전쟁 중인데 금이 폭락했습니다. GLD 금 ETF가 하루에 4.48% 빠졌습니다. 금 현물 가격은 5.3% 폭락해서 온스당 5,034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4일 연속 상승하던 금이 하루 만에 그 상승분을 다 토해낸 겁니다. 이게 왜 이상하냐고요? 전쟁이 나면 금이 오릅니다. 금융학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고 안전자산의 대표격이 금입니다. 실제로 지난 금요일 공습이 시작된 직후 금은 교과서 그대로 4일 연속 올랐습니다. 그런데 화요일 전쟁이 더 확대되고 대사관이 공격당하고 호르무즈가 봉쇄 위협을 받는 바로 그날 금이 5% 넘게 빠진 겁니다. 블룸버그의 분석을 보면 이유가 명확합니다. 두 가지 힘이 전쟁의 안전자산 수요를 압도한 겁니다. 첫째, 달러가 강해졌습니다. 달러 인덱스 DXY가 0.66% 올라 99.03을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1.18% 상승. 전쟁이 나면 돈이 어디로 가느냐? 미국 달러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번 전쟁에서 미국은 공격하는 쪽이지 공격당하는 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 본토에 직접적 위협이 없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입니다. 셰일 혁명 덕분에 에너지 자금률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중동 에너지가 끊겨도 미국이 가장 덜 다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달러가 금 대신 안전자산 역할을 가져간 겁니다. 둘째, 국채금리가 올랐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06%로 상승했습니다. 금은 이자를 주지 않는 자산입니다.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금 들고 있느니 국채 사서 4%를 받겠다는 자금 이동이 생깁니다. 전쟁으로 유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지고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지면 연준이 금리를 못 내리겠다는 베팅이 커지고 그러면 국채금리가 오릅니다. 이 연쇄 반응이 금을 눌러버린 겁니다. 어젯밤 금의 폭락이 보여주는 메시지를 정리하면 이겁니다. 시장은 이번 전쟁을 미국의 유리한 전쟁으로 읽고 있습니다. 달러와 미국 국채로 돈이 몰리고 그 결과 금이 빠지는 구조. 하지만 달러 강세와 금리 상승은 동시에 나스닥에는 부담입니다. 한쪽에서 안심하면 다른 쪽에서 걱정이 커지는 시장의 모순 구조가 어젯밤에 고스란히 드러난 겁니다. 여기서 한국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어제 낮 한국에서 먼저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미국장이 열리기도 전에요. 코스피가 7.24% 폭락했습니다. 19개월 만에 최대 낙폭, 하루에 270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한국 경제 매체들이 블랙 튜즈데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삼성전자 9.88% 폭락, 20만 원 선이 깨졌습니다. SK하이닉스 11.5% 폭락, 100만 원 선을 내줬습니다. 한미반도체 13% 가까이 추락, 현대차와 기아 각각 11% 이상 하락, 대한항공 10% 넘게 빠졌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침부터 한국 시장을 때렸습니다.
오전장에만 3조 원어치를 던졌고 이틀 누적 순매도가 10조 원을 넘었습니다. 10조 원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돈을 빼는 속도가 코로나 초기 수준에 근접했다는 겁니다. 왜 한국이 이렇게 심하게 맞았을까? 한국은 원유의 약 70%를 중동에서 수입합니다. 그리고 그 원유의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한국 경제의 동맥이 끊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차의 잔인함이 드러납니다. 어제 미국장에서 다우가 1200포인트 빠졌다가 트럼프 발언 후 403포인트로 회복한 거 아시죠? 한국장은 그 회복 전에 이미 마감한 겁니다. 한국 시장이 오후 3시 30분에 닫혔고 미국 시장이 오후에 반등한 건 한국 시간으로 새벽입니다. 한국이 공포를 온몸으로 먼저 맞고 미국이 나중에 절반을 회복한 구조. 오늘 한국장이 열리면 미국의 회복분을 얼마나 반영할지 지켜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의 원인인 호르무즈 해협 이야기를 더 깊이 파보겠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호르무즈 해협은 폐쇄됐다. 통과를 시도하는 어떤 선박이든 불태울 것이다. 이 선언 이후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약 150척의 선박이 해협 양쪽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발이 묶였습니다. 최소 5척의 유조선이 피해를 입었고 2명의 선원이 사망했습니다. 해운보험 시장이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전쟁 위험 보험료가 선박 가치의 0.2%에서 1%로 5배 뛰었습니다. 1억 달러짜리 유조선이면 한 번 항해의 보험료만 100만 달러입니다. 하나로 14억 원, 한 번 왕복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주요 해상 보험사들이 아예 보험 자체를 취소해버렸습니다. 노르웨이의 가드, 스쿨드, 영국의 노스 스탠다드, 런던 P&I 클럽, 미국의 아메리칸 클럽, 세계 최대 해상 보험사들이 중동 해역의 전쟁 위험 보험을 일제히 중단했습니다. 이게 왜 치명적이냐면요. 보험 없이는 배가 못 움직입니다. 보험이 없으면 은행이 선박 대출을 회수합니다. 화주가 운송 계약을 취소합니다. 항구가 입항을 거부합니다. 돈을 아무리 내도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물리적으로 해협을 봉쇄하지 않아도 보험 시장을 무너뜨리는 것만으로 사실상의 봉쇄 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유가가 폭등한 겁니다. 브렌트유가 8% 급등해서 배럴당 84달러를 찍었습니다. 2024년 7월 이후 최고치. WTI도 8% 올라 77달러. 일주일 전만 해도 70달러 밑이었는데 일주일 만에 15% 넘게 뛴 겁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85% 폭등했습니다. 하루가 아니라 지난 며칠간이긴 하지만 85%입니다. 카타르가 전 세계 LNG 수출의 약 20%를 담당하는데 카타르의 선적 터미널이 페르시아만에 있고 호르무즈를 통과해야 세계로 나갑니다. 해협이 막히니까 카타르 LNG도 함께 막힌 겁니다. 유럽은 2022년에 러시아 가스를 끄는 뒤 카타르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대체 공급원마저 위험해졌습니다. 왜 이게 TQQQ에 중요하냐? 유가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합니다. 트럼프가 지난주에 인플레이션은 정복됐다고 선언했는데 이 전쟁이 그 서사를 완전히 뒤엎을 수 있습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유가 1센트 상승이 미국 전체 연간 가솔린 지출을 14억 달러 늘립니다. 30센트 오르면 420억 달러, 한화로 약 59조 원이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갑니다. 소비가 줄면 기업 매출이 줄고 실적이 나빠지고 주가가 빠집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면 연준이 금리를 못 내립니다. 금리가 안 내려오면 나스닥 성장주의 밸류에이션 반등도 안 옵니다. 이게 전쟁이 TQQQ에 영향을 미치는 진짜 경로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전부 빨간색이었던 건 아닙니다. 어젯밤 축제를 벌인 섹터가 있습니다. 방산주입니다. 로키드 마틴이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주당 692달러. RTX, 구레이시온도 사상 최고가,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6.5% 급등, 노스록 그루먼도 강세. 방산 ETF들이 일제히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쟁이 비즈니스이기 때문입니다. 어젯밤 이란에 쏟아진 미사일과 폭탄의 상당수가 로키드 마틴 제품입니다. F-35 전투기, 정밀 유도 미사일, 미사일 방어 시스템. RTX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을 만듭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바로 그 시스템. 팔란티어는 미군의 AI 기반 전장 분석 플랫폼을 공급합니다. 적 드론 추적, 위협 분석, 작전 최적화. 전쟁이 길어질수록 이 회사들의 수주 장부가 두꺼워집니다. 트럼프가 뭐라고 했습니까? 큰 파도가 아직 오지 않았다. 공격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이건 방산주에는 호재이고 나머지 시장에는 불확실성의 증폭입니다. 벤진가가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보도했습니다. 로키드 마틴과 RTX 주식을 보유한 미국 연방의원 명단을 공개한 겁니다. 전쟁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전쟁으로 돈을 버는 회사의 주주라는 아이러니. 시장의 가장 잔인한 진실입니다. 누군가의 공포가 누군가의 이익이 됩니다. 반도체에서 빠진 돈이 방산으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 전 세계 투자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TQQQ 옵션 시장이 역대급으로 뜨겁습니다. 지난 한 주간 TQQQ의 1일 옵션 거래량이 24만 1천 계약에서 39만 2천 계약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콜옵션 비율이 66%라는 겁니다. 3분의 2가 상승 베팅입니다. 전쟁 4일째 시장이 빠지고 있는데 TQQQ 옵션 시장에서는 떨어지면 산다가 압도적 다수인 겁니다. 한편 예측 시장 폴리마켓도 봐야 합니다. 미국 이란 휴전 시기에 대한 베팅인데요. 3월 6일까지 휴전 확률 15%, 3월 31일까지 61%, 4월 30일까지 78%, 6월 30일까지 79%, 이 베팅에 770만 달러가 걸려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집단지성은 이 전쟁이 최소 한 달, 길면 석 달은 간다고 보는 겁니다. 트럼프가 사주면 끝난다고 했는데 폴리마켓도 3월 말 61%로 비슷한 타임라인을 그리긴 합니다. 시장의 공포 수준을 숫자로 보겠습니다. CNN 공포 탐욕 지수가 42에서 32로 떨어졌습니다. 하루에 10포인트 급락, 공포 영역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이 지수는 0이 극단적 공포, 100이 극단적 탐욕인데 30이면 확실한 공포 구간입니다. 25 밑으로 가면 극단적 공포인데 거기까지 7포인트 남았습니다. 오늘 밤 하나만 더 터지면 극단적 공포 진입입니다. 빅스, 공포지수라 불리는 변동성 지수가 23.24를 기록했습니다. 전일 대비 8.4% 급등, 연초 대비로는 무려 60.17% 올랐습니다. 올해 초 빅스가 14 수준이었는데 지금 23입니다. 시장의 기대 변동성이 60% 넘게 커진 겁니다. 자, 저희 실계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10,000로 시작한 저희의 실험, 현재 잔고 9,809달러입니다. 마이너스 191달러, 마이너스 1.9%, TQQQ 199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TQQQ 종가 48달러 10센트, 하루에 3.22% 빠졌습니다. 일주일로 보면 3.37% 하락, 올해 들어서는 8.12% 빠져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쁩니다. 하지만 맥락을 보셔야 합니다. 올해 들어 전쟁이 터졌고 관세 이슈가 있었고 AI 버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3배 레버리지 ETF가 8% 빠진 건 선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QQQ가 1.88% 빠졌으니까 3배면 이론적으로 5.64%인데 실제로는 8.12%입니다. 레버리지 DK, 1일 리밸런싱에 따른 추가 손실이 반영된 겁니다. 이건 3배 레버리지의 본질적인 특성이고 이걸 이해하고 시작한 실험입니다. 저희 알고리즘은 현재 롱페이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QQQ가 200일 이동평균선인 587달러 위에 있습니다. 현재 QQQ 601.58달러, 200일선 대비 2.5% 위. 장기 추세 기준으로 아직 롱페이지를 유지하는 구간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지난 10년 백테스트에서 $10,000를 약 110배로 불린 전략입니다. 물론 과거 결과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동성 장에서 알고리즘이 감정 없이 판단해주는 것, 그게 이 실험의 핵심입니다. 전쟁이 무서워서 팔까, 더 떨어질까봐 팔까, 이런 감정적 결정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알고리즘이 팔아라 하면 팔고, 들고 있어라 하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알고리즘은 들고 있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11시 30분 한국 시간 기준 미국 정규장이 다시 열립니다. 어젯밤 시장이 보여준 건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글 하나에 다우가 800포인트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란 전선에서 새로운 확전 뉴스가 하나만 나와도 그 이상을 순식간에 이룰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밤 핵심 관전 포인트 3가지. 하나, 호르무즈 해협. 미 해군이 실제로 유조선 호위를 시작하느냐. 트럼프가 필요하다면이라고 했지 시작했다고 한 건 아닙니다. 호위가 실제로 시작되면 유가가 안정되고 시장이 반등할 겁니다. 호위 없이 이란의 위협만 계속되면 유가가 90달러를 향해 가고 시장은 더 흔들릴 겁니다. 둘, 이란의 다음 수. 추가 보복을 하느냐, 외교 채널을 여느냐. 중국과 러시아가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지만 양측 다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적이 완전히 패배할 때까지 작전은 계속된다고 한 상태입니다. 확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셋, QQQ의 200일선. 저희 전략의 핵심 기준선이 587달러입니다. 현재 601.58달러로 14달러, 2.5% 위에 있습니다. 멀어 보이지만 어제처럼 QQQ가 하루에 1% 빠지면 6달러입니다. 이틀이면 도달 가능한 거리입니다. 이 선을 하향 돌파하면 알고리즘이 페이지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오면 이 채널에서 가장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어젯밤의 시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전쟁 4일차, 시장은 트럼프의 한마디와 호르무즈 해협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다우가 1200포인트 빠졌다가 403포인트로 회복한 건 시장이 아직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격에 넣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해협을 열어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시장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진짜 폭락이 옵니다. 반도체 840조 원 증발, 코스피 7.24% 폭락, 금 5% 폭락, 유가 15% 폭등.
이 숫자들이 어젯밤과 어제 낮 24시간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 호르무즈 해협이 있습니다. 150척의 선박이 갇혀있는 그 좁은 물길이 전 세계 금융시장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0,000로 시작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9,809, 마이너스 $191. 알고리즘은 롱페이지를 유지 중입니다. 전쟁이 무섭지 않냐고요? 무섭습니다. 하지만 감정으로 투자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게 이 실험의 출발점이었습니다. 10년짜리 실험의 4주차. 갈 길이 멉니다. 어젯밤 다우가 1200포인트 빠졌을 때 이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분들은 당황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죠? 왜 빠졌는지, 왜 반도체가 가장 심했는지, 왜 금이 역행했는지, 그리고 무엇이 시장을 돌렸는지. 내일 아침에도 이 분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